네, 여러분. 가짜 사나이와 진짜 사나이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짜 사나이로 유명세를 탄 이근 예비역 대위를 아십니까? 근육질 몸매에 날카로운 시선, 군대 스타일의 압도적이고 강한 말투. 누가 봐도 사나이 중에 사나이로 보입니다. 유튜브 영상 가짜 사나이는 무사트라는 회사, 이 회사에서 만든 특별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점차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담은 이런 영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연예인 또는 일반인 등이 전투 기술처럼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과거 MBC에서 방영됐던 진짜 사나이라는 컨셉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으로 단련된 이근대위와 같은 교관들에 비해 이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체력이 약하거나 끈기가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훈련을 따라가기에도 벅찬 정도이지요. 강도 높은 훈련을 따라가는 참가자들을 바라보면서 시청자들은 그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이 또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며 묘한 대리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다소 폭력적이고 거칠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근대위의 가짜 사나이는 유튜브 상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일 공중파나 종편 채널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은 유튜브 등의 채널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큰 인기를 구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뭐 방송 시장이 좀 변해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짜 사나이는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을까요? 이 영상은 여러 편으로 나눠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공개한 지 한 달 만에 누적 조회수가 4천만을 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4천만 명 이상이 이 영상을 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런 인기를 타고 이근 대위는 연예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최근 MBC, JTBC 등 예능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면서 섭외 1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또한 KB저축은행, 롯데리아의 광고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짜 사나이의 교육대장 이근 대위, 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1984년생인 이근 대위는 해군을 전역한 후에 무사트라고 하는 이 보안회사의 전무로 재직을 합니다. 이 무사트는 여러분, 안보나 전략 컨설팅을 하는 뭐 일종의 이런 업체입니다. 네. 이근 대위는 한국에서 태어난 지 1개월 만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참 운동을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수영은 6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고교 시절에는 수영 대표팀으로 선발대회도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원래 그는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 지원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군, 해군, 공군, 육군 사관학교에 지원을 하려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이근대의 경우에는 영주권만을 가지고 있던 터라서 결국 해군 사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버지니아에 있는 군사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이근은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하지 못했던 이 사관학교에 대한 꿈이 남아있어 그런지 UDT, SEAL 지원할 수 있는 해군 사관 후보생 102기로 입대를 합니다. 여러 해군 구축함에서 근무를 했고요. 대위로 전역한 이후에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안보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전무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튜브 영상 가짜 사나이 교육대장을 맡으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이런 독서를 일종의 유행어로 만들었습니다. 인성에 문제 있어. 예, 이런 독설이 유행어가 되는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이근, 지금은 유명세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른바 비투 의혹이 터진 것입니다. 지난 2일 인스타그램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 글을 올린 A씨. 2014년 200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 글을 공격했습니다. 공략했습니다. A씨는 이대희로부터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받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1000만 원짜리 스카이다이빙 낙하산을 사면서도 내 돈을 갚지 않았다. 나중에 전화도 받지 않은 뒤 연락하겠다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근대위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맞섰는데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근대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자, A씨는 2016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공개했고 또 이근대위와 나눈 통화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 이근대위는 오늘 A씨를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갚지 못했던 빚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일종의 화해를 한 셈이죠. 유튜브 영상에서 상남자로 비춰졌던 이근대위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빚진 금액 200만 원. 그나마도 처음에는 이 빚을 부정하다가 결국 돈을 갚고야 마는 이근대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다 보니까 착각이 좀 있었다. 네,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궁색한 변명처럼 들립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의 제목이 하필 왜 가짜 사나이였는지 자꾸 그 영상의 제목이 제 머릿속을 맴돕니다. 자, 여러분, 지난 2008년 1월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자와 연예계 관계자들로 가득 찬 이 호텔 기자회견장, 이 기자회견장에서 갑자기 테이블에 올라 허리띠를 풀고 바지에 자크를 반쯤 내린 채 이렇게 외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려야 믿겠습니까? 네, 이런 말을 했던 나훈아를 기억하십니까?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파격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나훈아는 당시 일본 야쿠자에 의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됐다는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이 괴소문이 낭설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일거에 그 소문을 잠식시켰습니다. 그의 화끈한 성정을 여실히 드러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팬들은 더욱더 환호할 수밖에 없었지요. 자, 나훈아는 55년간 가수로 살아오면서 경찰서도 여러 번 가본 경험이 있다는 이런 후문이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이때는 지방 공연이 유독 많았는데 주로 여성 댄서나 아니면 여성 직원들을 괴롭히는 건달도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를 그냥 두지 못하고 주먹 다짐을 한 끝에 경찰서를 몇 차례 드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어느 공연에서는 나훈아 씨가 사이다병 파편을 들고 달려드는 이 관객으로 인해서 얼굴에 상처를 입고 70바늘이나 꿰맨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훈아 1947년생이니까요. 올해로 74세입니다. 실제 나이는 이보다 적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본명은 최홍기. 서라벌 예고를 다니던 1966년 천리길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두 해 뒤에 1968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곡으로 큰 인기를 얻습니다. 이후 1970년대부터는 최고의 가수로, 톱 가수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히트곡은 사랑, 잡초, 울긴 왜 울어, 고향역, 달무리,
홍시 무려 히트곡만 120곡이 넘습니다. 여러분, 노래방에서 가장 많은 노래가 수록된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훈아입니다. 공연료, 출연료가 부르는 게 값인 가수. 물론 이번 KBS 출연료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좀처럼 TV에서 만날 수 없었던 나훈아. 이 나훈아 씨가 지난 9월 23일 추석 연휴에 KBS의 전격 출연, 한바탕 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날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프로그램은 순간 시청률 41%를 찍으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올해 추석은 나훈아로 시작해서 나훈아로 끝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70대의 나훈아. 15년 만에 브라운관에 선 그는 진짜 사나이다운 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노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간간히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때 가감없이 하고 싶은 말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나훈아의 입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간에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바른 자세를 일가라는 것은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혹시 나훈아의 공연을 보았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는 또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위정자들이 설칠 수 있는 것은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훈아 씨가 하필 이 시기에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아마도 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두고 국민이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나훈아 씨, 요즘 권력이 국민 위에 있다는 느낌을 혹시 받은 건 아닐까요? 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면 좋겠다. 요즘 친정권 성향의 방송으로 낙인 찍힌 KBS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나훈아 씨는 말이죠. 한때 정치권 영입 제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 나 씨는 나는 정치보다 노래 부르는 게 체질에 더 맞다. 이렇게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 1996년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공연을 할 때는 노랫말에 잊지도 않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을 넣어서 일본 우익 세력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용기와 실천력이 정말 대단한 가수이지요. 그래서 나훈아의 기질은 단골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가수지만 진짜 사나이처럼 살아왔고 이번 추석 공연에서 보여준 나훈아의 모습은 상남자 그 자체였다. 이런 평도 받고 있습니다. 장황설이 아니라 정치와 국가를 위해서 평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피력한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사나이 나훈아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까지 나훈아 공연을 두고 정쟁에 몰두한 정치에 내리치는 죽비소리라고 칭송을 했겠습니까? 진짜 사나이 나훈아의 다음 공연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가짜 사나이의 이근대위, 진짜 사나이로 나타난 나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